네, 방조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 오늘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다시 한번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조성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 현장 검증이 끝났다는 이제 기자의 전언이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자신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독특한 말버릇이라든가 아니면 논리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발적이란 말도 사실은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사관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응과 맞대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떤 자기의 논리가 확실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성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는 저도 저희 부모님의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계획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자수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자수할 생각도 물론 맨 처음에는 있었는데 너무 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시신을 그렇게 반토막을 내서 네, 유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유기를 이제 결정하고 난 후에서는 혼자 이제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절단을 생각했습니다. 예, 조성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몇 번 말이 바뀌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신이 너무 무거워서 절단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말들이 좀 진실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건 아니면 첫 번째 진술이 가깝다고 봅니다. 예.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기를 어리다고 해서 무시했다는 게 첫 진술이었는데 네. 아마 그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체포된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수사관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계획성과 우발성을 중요시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계획적인 거, 자기는 우발적인 거다, 계획은 네. 아니다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논리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첫 진술은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무시를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결정적인 부분은 이게 계획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형량이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좀 밝혀낼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현장 그 숙소에서의 부분은 이제 우발적이었다고 하면은 피해자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이제 이 범인 사이의 동선 그리고 흉기를 어떻게 휘둘러 가지고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보면은 이게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한 바에 따르는 어떤 동선과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예. 현장에서 예. 이렇게 보면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우발성과 계획성이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유기하는 과정을 자기가 이제 계획을 짰는가 네. 이것이 나오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계획적인 그 태도인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범행,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납니까? 이게 우발적이라고 한다면은 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보면은 계획적인 것은 거의 무기징역. 무기징역. 30년 이상, 그러니까 예. 두세 배 이상의 형량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또 조성호가 이렇게 자신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YTN 단독 취재 결과 조성호의 주장이 좀 크게 다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지인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를 되게 좋아했었고 뭐 노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좀 뭐 사귀거나 호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는 친오빠처럼 지냈었거든요. 이번에 시즌 6에든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촬영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새벽까지 촬영을 하면은 그자에 보면은 인적이 아예 없잖아요.
예, 방금 들으신 이야기 바로 조성호가 올해 초까지 일했던 한 회사 대표 A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대부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과거 한두 차례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리감이 없어서 큰 길로만 이동을 해서 대로변에 버렸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약간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것은 거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갖다 버렸다라고 네.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건 우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분의 이제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보면은 네. 잘하는데 적어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길 정도는 알고 적어도 새길 정도는 아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앞에 거를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막히지만은 계속 네.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YTN 취재 결과 조성호 범행 3개월 전이죠. 지난 1월쯤에는 사람을 쉽게 살해하는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인천 쪽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무술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던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고받다가 죄송합니다, 그 수차 인상 내려가지고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미안하면 그 표정 안 띄워요. 저희는 그 표정은 웃는 거예요. 예, 좀 섬뜩한 생각도 드는데요. 조성호가 죄송하다고 말할 때의 표정, 이 조성호를 잘 아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웃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그 조성호 씨가 이제 보통 직장을 한 2년 안쪽으로 이제 바꾸고 다니는 것은 예. 보통 이제 감정이 얕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감정을 들키기 싫고 들키게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감정 상태와 이 사람의 내 비치는 감정 상태가 틀리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그러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조성호 씨가 사이코패스인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은 어제 경찰은 이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1차 밝혔던데요. 검사입니다. 1차 검사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1차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검사, 3차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차 검사 상으로는 그런 성향이 좀 덜하다, 예. 덜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성향이 좀 보인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성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 조성호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감정이 얕고 예. 사람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그거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2, 3차의 집중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좀 차이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이코패스는 감정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감정은 압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아는 감정으로 사람을 진짜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 뭐 인분교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악마 동기생처럼 예. 사람을 아주 착취를 하고 가혹하게 하는 그런 종류가 소시오패스고 예. 사이코패스는 감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 충동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성호가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여부는 조금 더 조사를 거친 뒤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성호 이런 잔혹한 사건의 충격에 또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 살해한 40대 남매가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 좀 간략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심리적인 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어버이날이 그제였는데, 그러니까 좀 70세의 광주에 사시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지인이 연락이 안 돼 갖고 찾아가서 이제 문을 열어 보니까 잔혹하게 이제 이불에 쌓인 채 큰 어떤 고무 다라 같은데 있는 상태로 잔혹하게 얼굴 부위가 공격당해서 이제 살해됐는데 예. 그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전날 그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거길 들어간 사람은 딸과 아들밖에 없었다. 결국 예. 그래서 이제 딸과 아들을 체포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보증금을 빼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예.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남매가 또 70대 아버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시신을 이렇게 유기해 놓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존속 살해하는 사람들의 심리, 정상인의 범주로 볼 수 없겠죠.
당연하죠. 이건 예. 정상의 범죄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친족 범죄는 분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사건 현장을 보면은 주로 이제 얼굴이나 목 부위 위쪽으로 이제 이 상흔이 여러 번 겹쳐져 있는 경우는 이건 거의 100% 친족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잘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가족 내에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도 다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또 사람들이 벌이는 또 뭐 공통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예. 아주 지금 사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